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신여대 석좌교수 허명회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솔루션의 특별 세미나 제 세 번째 특별 세미나로서 2019년 12월에 오프라인으로 된 것을 지금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제목은 통계적 기계학습 2이고 다룰 내용은 Tree Models and Support Vector Motion입니다. 즉 나무 기반 모형과 Support Vector Motion SVM이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네, 오늘의 세미나 강의도 지난 두 번째 세미나 강의와 마찬가지로 기본 텍스트는 O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이라는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코드와 슬라이드 그리고 영문 강의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8장은 Tree-based methods라고 해서 나무 기반 방법들, 즉 회기나무와 분류나무 등 이 나무형의 통계적인 모형을 다루고요. 그것이 고도화된 배깅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를 다룹니다. 또 하나의 토픽으로 이제 부스팅이 있는데 오늘 강의는 부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의 서포트 벡터 머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버팀 벡터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흔한 번역은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약칭으로 SVM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Maximal Margin Classifier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간 간격을 최대로 벌리는 그러한 분류기이고요. 또 여기에서 소프트 마진의 개념과 커널 트릭 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에 들어가도록 하죠. 8장에서 이제 회기나무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분류 모형은 이제 좀 이따가 하고 회기나무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죠. 변수 y를 목표 변수라고 하고요. x1부터 xp까지 p개의 변수들을 설명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형인 y가 연속형인 경우에서 x1, xp의 p개 설명 변수로 모형화하면 그것이 바로 회기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y가 범주형인 경우에, 특히 이항형인 경우에 그것을 x1부터 xp로 모형화하면 바로 그것은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회기와 분류를 구분해서 이제 쓰셔야 되죠. 나무형 회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ISLR 패키지, 이게 교재죠. 교재 패키지에 히트레스라는 데이터를 볼 텐데요. years와 his가 즉 경력 연수와 안타수가 로그 샐러리의 로그 변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혹은 예측하는 그러한 이제 회기 모형에서 회기나무는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냐면 if years smaller than 4.5 즉 경력 연수가 4.5 미만인 경우에
로그 샐러리는 5.11로 예측된다. 즉 로그 샐러리의 평균은 5.11이다. If years greater than or equal to 4.5, 로그 샐러리 equals 6.35. 이거는 경력 연수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로그 샐러리의 평균은 6.35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결과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4.5라고 하는 경계값을 찾게 되는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설명 변수인 히트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습니다. 이 R1가 이제까지는 이제 R1 R1은 years가 4.5 미만인 경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경계로 지금 여기에서는 R2와 R3의 합해진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R1 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R1 바에서는 경력 연수 years가 4.5 이상입니다. 이것을 이쪽 부분을 다시 이제 재분할을 하는데 재분할을 해서 히스가 즉 안타수가 117.5 미만이면 또 다른 한 부분은 이 오른쪽 부분인 R2와 R3의 합집합에서 이 히스가 117.5 이상이면 각각의 각 구역에서의 평균은 6.00과 6.74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기 나무가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경계값 117.5를 찾게 되는지는 곧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무 모형에서는 재규이적 분할, recursive partitioning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제 처음에는 R1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눴고 그 외의 부분을 다시 R2와 R3로 다시 분할을 했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분할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규이적 분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기나무는 재규이적 분할을 거듭해서 예측 모형을 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회기 나무 모형에서 이슈는 뭐냐면 스프릿 베어리어블, 분리 변수와 그것의 값, 분리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앞 페이지에서는 로그 샐러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분류 변수로서 years, 경력 연수라는 것을 잡았고 그것의 분리값을 4.5로 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반응 변수 y를 어떠한 설명 변수 x를 써서 그리고 x를 s라고 하는 기준값, 분리값을 정해서 분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 이런 변수와 분리값 s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여기서는 일단은 그 x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s라고 하는 분리값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x가 s보다 작으면 x가 s 미만일 때 영역을 우리가 R1으로 표기하고요. x가 s 이상이면 그 영역을 R2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within group sum of square는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즉 R1의 개체들에 대해서는 summation yi-y 바 R1의 제곱 그리고 오른쪽 영역인 R2에서는 yi-y 바 R2의 제곱 여기서 y 바 R1과 y 바 R2는 각 영역에서의 평균입니다.
그랬을 때 within group sum of square를 최소화하는 S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이 변수 X의 m개 값 사이 중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x1부터 xm은 이 변수 그 변수의 유니크한 값들의 순서 정렬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순서대로 m개 값이 유니크하고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점들이 m개가 있고 물론 m은 n 이하이겠죠. 그런 것들의 순서 정렬 값을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in group sum of square를 최소화하는 S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S를 정하느냐에 따라 R1과 R2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이때 within group sum of square를 최소화하도록 S를 정하고 사실 S는 이제 그러한 값 요 사이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요 사이에 어떤 중간점에서 잡아도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설명 변수 중에서 분리 변수, 분리의 기준이 되는 변수는 어떻게 잡느냐면 이제 P개의 설명 변수들이 후보일 때 x1, x2, xp라고 하죠.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모든 설명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와 같은 분리를 하느냐. 각 설명 변수에 대해서 이런 within group sum of square를 구하고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xj를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량이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각 분리 때마다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그리고 그 변수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분리값을 정해서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변수와 분리값을 정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스프릿 베어리어블과 밸류를 정하는 예로서 ISLR 패키지의 히트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SLR 라이브러리 즉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 패키지도 로드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트리 패키지에 있는 트리라고 하는 함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히트스를 이제 메모리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태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셀러리의 로그 변환을 log.salary라고 하는 변수로 잡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적용하는 이 함수를 보죠. log.salary를 years plus his 즉 log salary를 경력 연수인 years와 안타수인 his의 트리 모형을 적합시킨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첫 번째의 분리 변수가 years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분리값은 4.5년입니다. 네, 4.5년입니다. 4.5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들어가고 왼쪽 영역에 들어가고 years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오른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각 영역은 다시 분할됩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재귀적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지치기를 해 나가다 보면 나무가 지나치게 많은 가지로 돼 있어서 무성해 보이죠. 네. 간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이제 쳐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트리 프루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루닝. 그래서 많은 가지의 나무는 모형 적합도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형 선택에 있어서의 황금 규칙은 우리가 Principle of Parsimony라고 해서 전략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형이 단순한 모형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형 선택의 골든 룰인데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했던 것 같은 모형은 지나치게 많은 가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그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가지를 쳐냈을 때 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방법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흔히 약칭으로 CV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교차 검토라고 합니다. 이런 CV 기법을 통해서 이 가능한 여러 개별 모형에 대한 수행평가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이제 최적인 어떤 모형을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방법이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것이죠. 네. 이 sum of square는 이제 회계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분류의 경우에는 이 maximize negative log likelihoods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일반적인데요. 즉 로그 가능도의 그것의 최대화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deviance라고 하는데 deviance는 요 회계의 경우에 있는 잔차 제곱합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예를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트리 샐러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냈는데 다소 복잡한 모형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cv.tree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해 보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 kfold의 디폴트 값은 k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적합 데이터를 10등분해서 그 중에서 9은 트레이닝에 쓰고요. 나머지 하나를 테스팅에 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cv.tree를 함수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그것들을 이제 어떤 수준에서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cv.tree.salary를 deviance. 우리가 이 경우엔 deviance가 잔차 제곱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작아지는 거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sum of square가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하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거의 비슷한데 즉 노드의 수를 4나 5, 6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죠. 네, 오른쪽 그림은 이 결과를 여기서 생성된 플랫에서 생성된 모형을 시각화해 주는 그러한 이제 수형도 덴드로그램 형태의 그 시각화를 표현한 것이 여기인데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약간 가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시되는 PDF 슬라이드 파일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Tree Based Classification, 즉 나무형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나무형 회기 나무에 대해서 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과 즉 분류와 리그레션, 회기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즉 분리기준인 디비언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만 다르죠. 분류의 경우에는 기니 인덱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엔트로피 척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기니 인덱스부터 설명하자면 기니 인덱스는 영역 RM에서 이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즉 영역 RM에서 목표 변수가 K개의 범주를 갖는다면, 범주를 취한다면 기니 인덱스는 K에 대한 썸이고요. 이때 더해지는 것은 PMK 곱하기 1-PMK입니다. 즉 어떤 구성 B 곱하기 1-구성 B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PMK는 영역 RM에서 범주 K의 구성 B고, 이런 구성 B를 K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 정의에 의해서 1이어야 되겠죠. 많은 경우, 즉 이항 분류의 경우에는 이 대문자 K가 2이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생존, 사망과 같이 두 개 범주를 취하죠. 그때 기니 인덱스는 PM1 곱하기 1-PM1 플러스 PM2 곱하기 1-PM2인데 이 1-PM1은 PM2랑 같죠.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항은 같게 되고요. 따라서 2배 PM1 곱하기 1-PM2가 됩니다. 이러한 기니 인덱스는 이 구성 비율이 0.5일 때 최대가 되는 그러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기니 인덱스 GM은 개념적으로는 불순도, impurity에 대한 측도입니다. 엔트로피는 이제 기니 인덱스에 대한 대안으로 쓰는 것인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이죠. 그래서 DM으로 표기할 때 DM의 정의는 마이너스 서메이션 K PMK 곱하기 로그 PMK가 됩니다. 실제로 DM과 즉 여기 있는 엔트로피와 기니 인덱스는 수치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응용에 있어서는 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CI Machine Learning Depository에 있는 Heart Disease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이러한 URL에서 심장병 데이터, Heart Disease 데이터를 불러서 heart.data에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별량으로 age, sex, CP, TREST, BPS라는 게 있고요. 콜레스테롤, 뭐 FBS, 또 REST, TCG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CP라고 하는 데이터를 팩터형으로 재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disease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타겟 변수입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타겟 변수이고 타겟 변수로 지정이 되는데 이것은 heart.dataset에서 이 넘버, 이 심장 발작의 수가 1회 이상이면 1, yes로, 그렇지 않으면 no로 선언을 해서 이항형의 타겟 변수인 disease를 생성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트리 모형에 적용할 변수는 disease라고 하는 여기에 새로 정의된 이 이항형
반응 변수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tilde 해서 이 나머지 데이터셋을 쓰는데, 이때 이 num이라는 이 변수는 이 반응 변수를 생성해 내므로써 사실상 그 역할이 소멸됐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셋에서 그게 14번째 위치에 있었는데요. 14번째 칼럼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언이 14번째 이 변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이 14번째 변수는 반응에도 오고 또 설명항에도 끼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생성된 트리 모형은 이제 분류형일 겁니다. 왜냐하면 disease가 여기에 이항형 분류 변수이기 때문에요.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즉, 첫 번째 분류 변수는 THAL이 되고요. 예, 이 변수겠네요. 그것이 4.5보다 작으면 왼쪽,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고,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는 각각 분리를 계속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의 모형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CV를 통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이 트리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적정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언스가 이 최종 노드의 수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 다섯 번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네 번째 경우에 노드 수가 네 개인 경우가 디비언스가 가장 작죠. 이것을 여기 살펴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그래프에서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노드의 수가 4인 그러한 트리 모델이 가장 작은 디비언스를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모형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를 4로 놓지 않고 5로 해서 약간 더 풍성하게 모형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rune.tree, 프룬을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 5개로 두는 그러한 나무 모형을 제시할 것을 여기에 요청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이 최종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것이 되고요. 디비언스가 최소로 되는 나무에서 노드의 수는 4이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만약 베스트 이퀄 4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이 두 개 노드가 합쳐져서 4개의 노드만 나왔겠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모형을 한번 이 모형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이제 구해 보는데, 이 앞에 것은 첫 번째 봤던 우리가 그런 트리요. 나무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이고, 요 아래는 prune.tree.heart라고 해서 이것들에서 가지치기를 한 그 결과, 축소된 모형. 이 두 개를 서머리 함수를 써서 요약을 비교해 보자면, 앞의 경우에는 터미널 노드, 최종 노드가 20개인 반면에 이 정리된 나무에서는 최종 노드가 5개죠. 그리고 레시듀얼 민 디비언스가
앞의 경우에는 0.4629이고 아래 두 번째 경우에는 0.8669.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리된 모형에서는 더 단순하기 때문에 레시듀얼 민 디비언스는 더 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좋지 않은 거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적합을 통해서 지금 이 두 모형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재적합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 항상 더 큰 모형, 복잡한 모형, 더 풍성한 노드를 갖는 모형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봐서 우리가 그 밸리데이션을 해보면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더 복잡한 모형에서는 오분류율, misclassification error rate가 0.07이고 더 단순화된 모형에서는 misclassification error rate, 즉 오분류가 0.1886으로 역시 이 복잡한 모형에서보다 단순한 모형에서 오분류율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 앞에 있는 이런 복잡한 모형이 보여주는 이러한 평가 지표들은 과소 추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에 의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분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observed class, 즉 관측된 클래스가 no이냐 yes냐, 그러니까 heart disease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리고 prediction에 의해서 no로 예측된 경우와 yes로 예측된 경우에 관한 것을 이제 분할 변수로 해서 전체 데이터를 크로스 클래시파이 해보면, 즉 교차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 대각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올바르게 된 거고요. 155개 케이스와 117개 케이스는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9개 케이스와 22개 케이스, 즉 비대각칸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분류 오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분류율은 10.2%로 추정되고요. 이것은 과소 추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분류율의 비편향 추정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 또는 크로스 밸리데이트 셋에서 확보가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것은 대략 18.9%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10.2%가 얼마나 과소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배깅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배깅은 트리, 이때까지 우리가 트리 만드는 그 트리를 부스트랩 표본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부스트랩 트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총합한 것이 배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할 게 부스트랩 나무, 부스트랩 트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부스트랩 표본은 이 트레이닝 샘플이 있을 때 트레이닝 샘플의 크기를 n이라고 하면 그것을 복원 이미 추출해서 또 크기 n의 표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표본을 우리가 부스트랩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스트랩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만든다, 나무 모형을 만들죠. 그러한 작업을 B번 반복하는데, 이 B가 예컨대 이제 100번이라면 100개의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굳이
프루닝, 즉 전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의 그 풍성한 나무들, 뭐 변동성이 강한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평균을 내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그런 자잘구레한 변동들은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루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들을 우리가 표기를 FB 하스타의 X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즉 공별량 X 값에서 이런 부스트랩 표본, 부스트랩 나무에 의한 추정치 혹은 예측치를 F 하스타 B로 표기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스몰 레터 B는 1부터 대문자 M B까지요. B까지 예컨대 100개와 같은 것입니다. 총합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부스트랩 추정치들, 부스트랩 예측치들의 합을 해서 다시 B로 나눠준, 즉 부스트랩 나무들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변동성이 감축이 됨으로써, 즉 개별 나무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나무 예측치 혹은 추정치에 비하면 변동성이 감축이 되어서 예측이 안정화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이 배깅은 부스트랩 표본을 쓰죠. 그럼으로써 예측 오류의 추정에서 예상 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부스트랩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들은 이제 여러 번 뽑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어떤 개체들은 한 번도 뽑히지 않죠. 그러니까 뽑히지 않은 개체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뽑히지 않은 개체들은 이제 그 부스트랩 나무, 그러니까 추정 나무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 그런 개체들을 예측 오류의 추정에서 활용을 한다 라는 것이 됩니다. 개별 예측 변수의 중요도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배깅은 싱글 트리, 그러니까 나무 한 개와 같는 모형의 해석력은 없지만 그 대신 베어리언스 임포턴스를 정의하여 활용하는 데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측 변수 XJ에 대한 베어리언스 임포턴스, 변수 중요도를 정의할 수 있냐면요. B번째 트리에서 변수 XJ에 의한 디비언스의 감소분, 그런 것들을 이제 평균을 내서 우리가 베어리언스 임포턴스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계산은 R의 경우에는 이제 랜덤 포리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랜덤 포리스트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곧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깅은 랜덤 포리스트의 한 특수한 경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랜덤 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이 배깅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배깅의 그 부분적인 중복성이 이제 모형의 성능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배깅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랜덤 포리스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느냐면요. 이것도 역시 그 B개의 부스트랩 표본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생성하고 총합을 하게 되는데, 배깅과의 차이점은 각 노드 분리해서 P개의 변수를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M개의 변수들만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 모델 F 스타 BX를 우리가 생성하게 되고요. 여기 해시 빠졌네요. 이때 M은 즉 각 노드 분리에서 이미 선택되는 변수들, 고려되는 변수들입니다.
그 m은 p보다 훨씬 작아요. 예컨대 분류의 경우에는 m을 루트 p로 정의했습니다. 예컨대 p가 25이면, 그러니까 25개의 설명변수가 있으면 25개의 설명변수 모두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루트 25, 즉 5가 되겠죠. 5개만 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변수를 다 쓰지 않고 매번 일부의 변수들을 샘플해서 고려한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총합을 구하게 되고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에서 m을 p와 같게 하면 모든 변수들을 다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배깅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에서 m이 p인 경우가 바로 배깅이고요. 그렇지만 랜덤 포레스트의 순수한 형태에서는 m을 루트 p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 배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모형 성능은 배깅보다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배깅과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가 된다. 안정적인 모형으로 귀착된다.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는 부스트랩 표본을 쓰기 때문에 예측 오류의 추정에서도 역시 예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out of bag, 즉 임의 추출, 크기 n의 이 복원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들을요, 이 뽑히지 않은 개체들은 대략 약 36.8%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63.2% 비율의 원 표본 개체들은 중복해서 뽑히고요. 그거에 비해서 36.8% 비율의 원 표본 개체들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체들을 예측 오류의 추정 시에 테스트 개체로 활용을 하면 트레이닝과 테스팅이 이제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 성능을 상당히 페어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배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스트랩에서도 variable importance를 이제 정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측 변수 xj에 대한 variable importance는 이 트리 B에서 xj에 의한 deviance decrease로 의 평균들로 될 수 있고요. R에서 랜덤 포레스트의 계산은 당연히 랜덤 포레스트 패키지가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죠. 네. 다음에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하트닷 데이터로 다시 들어와서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를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패키지를 불러오세요. 그래야지만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 함수, 모형 생성하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complete case만 해보도록 하죠. 랜덤 포레스트 패키지의 이 함수는 complete case, 즉 그 결측치가 없는, 그러니까 공별량의 결측치가 없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omplete case를 인덱스로 잡아와서 그러한 서브셋, 데이터의 서브셋, complete case로만 된 서브셋을 만들고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이때 각 노드 분리에 쓸 변수의 수를 13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하트닷 데이터에서 공별량의 수가 모두 13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mtry를 13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설명 변수를 다 쓰겠다는 이야기죠. 노드 분리에서요.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100에다 넣고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본 다음에 이 confusion matrix, 분류 오류표를 만들어 보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 케이스 중에서 30 더하기 32, 즉 62개 케이스에 대한 오류가 있는 이러한 그 분류 규칙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variance importance plot, 변수 중요도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를 보죠. 랜덤 포레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에서 disease를 이제 그 타겟 변수로 뒀고요. 여기에 앞과 다른 점은 mtry, 즉 시도 비교 노드 분리에 투입될 그 변수의 수를 전체를 쓰지 않고요. 아무런 옵션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루트 변환이 적용이 됩니다. 13개면 루트 13 하면은 뭐 대략 3점 얼마죠? 따라서 이 디폴트로 쓰이는 m의 값은 여기에서 3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umber of variables tried at each split, 각 노드 분리에서 시도가 되는 투입이 되는 변수의 수를 3으로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였을 때 생기는 그 혼동 행렬, 즉 오류를 보여주는 이 분류표를 보면 23개 더하기 30개인 53개의 오류가 있는 이러한 분류 규칙이 만들어지고, 아까는 30 더하기 32였죠. 그래서 62개의 오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53개의 오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오류의 수는 겉보기적인, 즉 트레이닝 데이터, 아니죠. 네, 이것은 이제 out of back estimate니까 비교적 페어하게, 공정하게 측정이 되는 건데, 그 수에 있어서 한 9개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네, 그 정도의 그 감소가 예측 오류수, 잘못된 분류 케이스의 수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variance importance plot을 이와 같은 형태로 얻을 수가 있죠. 결론은 이 사례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배깅보다 낫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out of back 추정치, 이건 꽤 공정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17.9%, 배깅에서는 20.2%. 이런 식으로 보면 승자는 랜덤 포레스트다 라는 것이죠. 네, 제 1부 강의를 마치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인 카시스 데이터에 적용한 그 보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ISL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카시스 데이터라는 것이고, 이 변수에서 이 데이터에서 그 목표 변수는 하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일스의 건수가, 판매 건수가 8건 이하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8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yes로 정의된 이러한 변수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이제 여러 가지 이 판매 여건과 관련된 변수로 소개하는 건데, 제가 시간의 제약상 이 디테일은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스크립트를 제시할 테니까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항상 나무 모형보다 배깅이 낫고 배깅보다 랜덤 포레스트가 나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1회 테스트 평가에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 이러한 사례의 결론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나무 모형보다 배깅이 낫고 배깅보다 랜덤 포레스트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 모형과 혹은 그거의 여러 확장들, 배깅이나 랜덤 포리스트를 적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뭐 두루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랜덤 포리스트가 가장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1부 강의를 마칩니다.